되고 우리가 뭘 해줘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제안을 해주면 그것이 될지 안 될지를 검토를 해보고 우리가 한번 시도해보겠다. 그런 공무원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공무원교육을 해보면요, 여기에 앉아 계시는 선생님들보다 있잖아요, 이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 중립에 대한 이 아이디어 훨씬 더 수준이 낮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인식을 하고 먼저 알고 있는 우리가 지역에서 필요한 것들을 계속 이제 지역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뭐 논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갯벌을 유지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려고 했을 때 이런 형태의 정도면은 우리 주민들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동의할 수 있어요. 뭐 이런 이제 내용들을 가지고 오히려 제안을 열고 하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의 시민사회의 이런 환경과 관련된 기후변화와 관련돼서의 특히 이 영역들은 지금 정부나 지자체도 처음 가보는 길, 기업들도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도 처음 가보는 길, 그리고 시민들도 정말 이렇게 새롭게 뭔가 이렇게 접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주체들이 지금 다 처음 가는 길이다 보니까 다들 긴가민가하고 누가 먼저 하는지를 눈치 보고 있는 상황, 그런 이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도시에서 정말 이렇게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충청남도 서울시 같은 경우 이건 당연할 거예요. 어쨌든 우리 지역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처럼 산다라고 하면 앞으로 2100년도까지의 우리 지역의 온도 상승은 뭐 예측이 된 거고, 그러면 이 온도 상승이 가면 당연히 우리 지역의 열지수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지역의 폭염일수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뭐 이런 이제 것들이 이제 이렇게 데이터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충청남도 열지수, 제가 이거를 여기 이렇게 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연도는 다 똑같죠. 연도는 똑같고요. 지금 그런데 다시 앞에 거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은 2019년까지 대략적으로 이 이제 열 지수가 한 25 정도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거를 똑같은 걸 더 큰 걸로 했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아마 충청남도 거를 한다는 게 똑같이 서산시 거를 올려놓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최고 온도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이 최고 온도는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최근에 경기도 이제 8월달에요. 굉장히 더운 그런 때가 되면요, 40도, 41도 막 이렇게 올라가요. 여러분들 지역에서 여름에 평균 말고요, 가장 피크로 8월달에 몇 도까지 찍은 거를 기억하십니까? 37도? 37도. 그렇구나. 서산은 상태 엄청 좋은 겁니다. 경기도 뭐 수원, 성남 이런 데는요 41도, 40도, 41도 찍는 날들이 꽤 있어요. 8월 달에.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항온동물이에요. 몇 도를 유지해야 되나? 36.5도에서 37도를 유지해야 되는 항온동물이에요. 그런데 바깥 온도가 37도면 어쨌든 내 온도하고 바깥 온도, 이것도 그러니까 뭐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유지해야 되는 온도와 바깥 온도가 똑같아요. 그런데 만일 여기서 있잖아요, 더 올라가서 경기도처럼 40도, 41도를 찍으면요, 인간은 그 바깥 온도에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삽니다. 인간이 살 수 없는 온도를 지금 이제 계속 갱신하고 있는 거거든요. 서산도 이러한 것들을 지역에서 준비하지 않으면 금방 38도, 39도, 40도 오르는 건 금방일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도시를 어떻게 계속 관리 유지할지에 대한 그 고민들을 하고 지금의 상황이라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러한 형태가 될 거고요.
그랬을 때 이제 이 최고 온도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 최고 온도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영역에서도 아까 보면은 그 지역 평균 온도하고 또 다릅니다. 최고 온도를 나타내는 것은. 근데 이제 여기에서의 나타내는 이 최고 온도는 이제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평균 온도예요. 그 하루 동안의 평균 온도. 그랬을 때 이제 하루 동안의 평균 온도가 지금 이제 2021년에서 100년, 2100년까지 6월달 이게 8월달 아니고요. 6월달입니다. 6월달에 평균 온도가 30월 여기에 보시면 33도대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평균 온도는 아침, 그러니까 새벽 0시부터 시작해서요. 그 밤까지 해서 24시의 평균입니다. 그랬을 때 33도는 되게 높은 온도죠. 낮에는 40도지. 그러니까 40도. 그러니까 높을 때는 40도가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6월이라는 거예요. 8월도 아니고. 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예전에 있잖아요. 1994년이 아마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지금의 지금의 이 여름을 경험하지 않았던 때에 가장 더웠던 때는 언제야? 라고 하면 1994. 1994잖아요. 그 1994 때 그 하루 평균 그 온도가 있잖아요. 어디가 가장 높았냐 그러면 대구가 가장 높았죠. 그리고 그때의 온도가 33도였어요. 33도. 그럼 그것도 한여름에. 예. 그런데 이제 그때 그 당시에도 그렇게 올라가면서 지금 이 폭염, 그러니까 최고 온도와 폭염은 우리의 뭐하고 또 연결돼 있냐 그러면 이 사망자 수하고 또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도 아시죠? 그래서 이러한 영역들에 있어가지고 이것들이 단순히 그냥 온도가 올랐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온도가 오름에 따른 실제로 우리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이제 연계가 되어 있다는 것들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7월입니다. 서산. 자, 이거 다시 보세요. 6월 30 지금 서산이 33도대에 있죠. 거꾸로. 그리고 7월입니다. 7월 서산시 요거죠. 33.8도에서 33.9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월 서산시 33.6도에서 33.7도에 있습니다. 7월이 가장 좋네요. 7월. 그래서 뭐 이러한 자료들까지도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무슨 달을 조심해야 되고 그럼 이거에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까지도 사실은 그 기본 이런 계획서 있죠.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는 그러면 이 달에는 뭐 이러한 달에는 이제 지자체가 물차를 왜냐하면 경기도는 도로도 많고 아스팔트로 굉장히 포장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더위가 왔을 때 사실 행정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인간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뭐 경기도는 뭐 과학기술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뭐 IoT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렇게 기후 위기와 관련돼 가지고 어떠한 자연현상이 딱 생기면 결국은 인간은 기술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왜냐하면 그 계획서에 있잖아요. 일본어로 나와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지자체가 물차 확보를 가장 많이 한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폭염이 왔을 때 물차에 물을 가득 실어서 하천에서 물을 담아가지고 지자체의 그 도로에다가 물을 뿌린다. 그게 첫 번째 정책이에요. 성남이라는 도시에는 무인 택시, 무인 자동차, 이렇게 친환경, 등등등등, 엄청나게 많은 모든 것을 그 기술과 IoT로 해결할 것 같지만 이렇게 자연현상으로 인해가지고 뭔가가 딱 생겼을 때는 결국은 도시 안에 하천에서 물을 퍼와서 산불도 끄고 도시 안에 하천에서 물을 퍼가지고 도로에다 뿌리고 결국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상황이 왔을 때 자연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의 합리적인 판단은 뭐가 돼야 되냐면요. 우리 지역 안에 물을 담을 수 있는 공간들을 최대한 확보한다. 그리고 우리 지역이 더워질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보여지는 것들에서 도시
계획을 할 때 배제한다. 뭐 이런 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합리적인 사고가 안 돼요. 그래서 도시 계획을 때 바람길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이 돈 버는 데만 하라는 데서 네, 신선한 바람이 들어와서 나가지를 못하고 저력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설계에서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이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고민이 그러니까 이제 서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제가 아까도 그러니까 이게 열려 있기 때문에 이게 하늘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가 덥지 않을 텐데요라고 이제 했는데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아파트들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고층으로 짓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안 빠져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예전에 더웠을 때는 보면 엄청나게 더운 날들, 그런 폭염이 오는 날들 보면은 뭐 하천가에 가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밤에 거기서 시간을 보낸다든가 뭐 이런 이제 어렸을 때의 이런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우면 이제 강변에 가가지고 무엇을 하고 뭐 맥주를 마시거나 뭐 이런 이제 것들이 이제 있는데 실제로 지금 경기도에서는요 한여름에 밖에 나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한밤중에도 바람이 불어서 이 바람을 빼줘야 되는데 바람이 안 빠져요. 그러니까 한밤중에도 34도, 5도, 6도 뭐 도시 계획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거기다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에어컨을 틀어도 돼. 실외기의 온도가 또 이제 바깥 온도를 계속 데우는 이런 것들이 악순환이 되면서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좋은 동네 사시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은 뭐 다 아실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의 상황에 지금의 세대들은 앞으로 우리의 이런 것들을 지금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 준비를 그들에게 하라고 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죠.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것을 가장 많이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하는 것들이고 지금 우리나라의 어쨌든 영역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굉장히 자주 나타나고 있고 어디서든 이제는 볼 수가 있고 뭐 이런 이제 상황인데 그래도 결국은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물론 이런 자연현상들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죽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인구의 저는 그러니까 우리 환경을 하는 사람들이요 지구가 아파요라는 표현 안 썼으면 좋겠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구가 아파요 아니면 뭐 지구를 지켜요 이런 표현은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의도적으로라도.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쓰기 때문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문제를 나의 문제로 인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이건 지구의 문제야. 그리고 지구의 문제니까 우리가 그 아픈 지구를 위해서 우리가 좀 착한 일 해볼까? 착한 일을 해줄 수 있잖아. 이런 정도의 수준에서 이제 인식이 이렇게 머물러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의 문제는 지구가 아픈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지금 이제 이걸로 해서 계속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리고 앞으로 죽어갈 거고 그리고 이게 더 심해지면 결국 인간이 지구에서 멸종할 거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말을 정확하게 메시지를 던져줘야 돼요. 지금의 기후변화는 그러니까 지구는 어떠한 형태로든 제가 봤을 때 자정작용을 할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네. 그 자정작용을 할 건데 저는 가만히 안 둬도 자정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 어떤 식으로? 자정작용을 해서 인간 다 죽인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되는데 제가 하지 말아야 될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솔직히 저는 있잖아요. 지구는 어떠한 형태로든 자정작용을 할 거고 그런데 거기에서 인간이 있는데 자정작용을 하느냐 인간을 없애고 자정작용을 할 거냐 그 문제의 영역인 거고 그러면 우리의 선택은 우리가 있으면서 자정작용을 해줘야지 이게 의미가 있는 거지 우리가 없는데 없고 자정작용을 하는 건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인간이 제일 많이 져서요. 네. 한번 빙하기가 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할 때 결국은 우리 인간이 그 자정작용의 영역 안에서 이제 만일에 지구상에서 사라진다라고 하면 그 원인은
이런 것들로는 그냥 일부의 개체수가 죽은 거고요. 실제적으로 자정작용, 그러니까 인간이 지구상에서 멸종하게 된 가장 이제 근본적인 이유는 얘가 될 거다. 기아? 예, 여러분들 수업할 때 북극곰 얘기하잖아요. 북극에 빙하가 넘어가서 죽는 게 아니죠. 먹을 게 없어서. 그죠. 그래서 북극곰을 교육에 쓰실 때, 그 이제 이 멸종에 대한 정확한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면 그러니까 빙하의 얼음덩어리 위에 앉아 있는 그 북극곰을 보여주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얘기 하세요? 빙하가 녹고 있어요 얘기만 하죠. 근데 그 북극곰이 왜 거기 위에 그러고 앉아 있을까요? 맞아요. 배가 고파서, 그러니까 걔네들이 바다 표범을 먹고 사는데 이제 빙하가 녹으니까 육지로 더 이상 올라오지 않는 거고,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북극곰이 직접 이제 바닷속으로 뛰어들어서 걔네들을 잡아먹으려고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바다 표범보다 어떻게 더 수영을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북극곰이 수영을 잘해도. 그러니까 이제 바닷속에 이제 북극곰을 사실 바다 표범을 잡아먹으러 들어간 거예요, 얘가. 그런데 바다 표범보다 수영을 못해. 그러니까 이제 거기 바닷속에 있는 아주 속도가 느리거나 아주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느릿느릿한 애들을 몇 마리 물고기 같은 걸 먹고 다시 육지로 올라오려고 했는데 이미 너무 많이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이제 어딘가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떠다니는 그 빙하 위로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바닷속에서 잡아먹은 몇 마리의 물고기는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생각하면 비스켓 뭐 한두 개 정도 수준인데, 그걸 먹으면서 일주일을 지내고 한 달을 지내고 1년을 지내니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서 북극곰이 보통 이제 그 북극곰의 죽은 모습의 사진을 보면은 가죽만 남아있는 앙상하게 마른 형태로 죽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기후 변화에 따른 우리 인간의 멸종도 우리는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결국은 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량을 모두 다가 공급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도 기아로 죽을 것이다 라는 게 과학자들의 지금 예측이고, 그리고 이 예측은 뭐 거의 맞을 거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들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해갖고 수상 태양광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결국은 식량이 중요해요. 네 맞습니다. 식량이 그러니까 논이나 밭에다 이렇게 태양광을 해서는 안 되는 네, 이유를 맞습니다. 설명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생태계 서비스 지불 제도는 특히 이런 이제 도농복합 지역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농촌, 오촌 이런 이제 식량을 어쨌든 생산하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쪽으로 전환을 할 게 아니라 식량 보급률을, 그러니까 식량 생산량을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그 지역이 고민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고민에 따라서 변화를 하려고 하면 그 농부들한테, 어부들한테 직접 하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제 직접 하라고 하면 안 되는 이유는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 영역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영역을 확대시켜 줄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계속 그것을 잘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전체의 공동의 의제예요. 우리 모두의 의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고민해야 되고, 그것들이 계속 잘 될 수 있게끔 누군가는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걸 기업이 지원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개인들이 돈 모아서 지원하겠습니까?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은 공공이 정책으로 만들어서 그것들을 시스템에서 계속 있잖아요. 할 수 있게끔 하는.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야 되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제가 지금 11시 30분이긴 한데 쉬고 할까요? 아니면은 한 20분 정도 더 하고 좀 빨리 일단은 오전 수업을 끝낼까요? 10분만 쉬다, 예, 좀 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자리 자리여서 예? 자리 자리여서 못 일어날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아까 선생님하고도 얘기했는데 기후변화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지구가 뜨거워져. 사실 그 뜨거워져는 뜨거워져보다는 이제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 이제 인간이 이제 살기 힘들어질 건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먼저 나타날 수도 있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까지도 이제 나타나는 것이 그러니까 뭐 산불이나 아니면은 뭐 장마로 인해 그러니까 뭐 이제 뭐죠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막 이렇게 뭐 물 피해가 있어 뭐 이런 것보다도 사실 그런 것들은 이제 겉으로 보이는 그냥 이제 정말 이렇게 식량 위기에 비교하면요 얘네들 되게 작은 영역이에요. 그냥 이제 식량 위기의 그 순간까지 가기 전 단계에서 나타나는 작은 이제 이런 이제 자연 재해의 개념이고요. 실제로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봄에는 가뭄이 길게 나타나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3월부터 5월까지 거의 이제 우리나라 전국에 비가 안 왔고 사실 올해도 있잖아요. 비가 꽤 오랫동안 안 오다가 지금 비가 오기 시작했는데 지금 있잖아요. 올해 장마가 빨라진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이 장마가 시작됐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네, 지금 이제 기후를 전공으로 하시는 기상 전공하시는 이제 박사님들이 지금 벌써 한 2주 전에요. 올해의 장마는 빨라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지금 나타나는 이 느낌이 장마가 거의 이렇게 스르륵 시작되는 그런 이제 느낌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작년 것만을 가지고 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좀 드리면 작년에 어쨌든 3월에서 5월까지 비가 정말 안 왔고 가뭄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배추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어쨌든 대한민국 사람은 쌀과 김치가 주식이고 그 중에서 이제 이 배추와 관련돼서의 나타나는 것들이 지금 앞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가뭄이 되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이 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가을 늦가을이 오기 전까지의 우리나라 전국에 이렇게 팔려지는 배추는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고랭지 배추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산에서 배추 씨앗 뿌려도 우리 김장 배추처럼 안 크잖아요. 그 이유가 이 이제 기후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여름이나 봄이나 여름이나 이제 이른 가을에 이렇게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그 배추, 그러니까 국내산 배추는 주로 이제 강원도에서 나오는 고랭지 배추인데요. 작년에 실제로 그래서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은 이 고랭지 배추는 한 9도에서 20도 초반의 이 온도에서만 잘 자라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강원도에서도 보통 있잖아요. 한 4월 중순경부터 시작을 해서 씨를 뿌려가지고 이제 한 10월 중순 정도까지 이제 배추를 키워서 이제 계속 전국적으로 이제 이걸 보급을 해주는데 작년에 이제 3월달에 가뭄이 오면서 실제로 우리나라 전국에 많은 이제 곳들에서 이제 물을 공급하지 못하니까 밭에 물을 공급하지 못하니까 씨앗이 거의 타버리거나 아니면은 싹을 내리지 못했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이런 이제 그 자연 현상들이 이렇게 이제 기후 변화라는 이름으로 자연 현상들이 왔을 때 최근 들어서는 물론 뭐 기상학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이 환경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의 우리의 이 이제 사회 현상이나 이제 환경적인 현상을 분석해가지고 이것들을 시민들에게 알리기도 하지만요. 최근 들어서 가장 빨리 움직이는 단위가 어디냐 그러면요. 경제학자들이 가장 빨리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 기후 변화는 그러니까는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아주 깊숙한 곳까지 그러니까는 연결이 되어 있어요. 무엇으로 연결이 되어 있냐면 물가라는 이름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갑자기 어디에 산불이 나거나 아니면 가뭄이 오거나 장마가 길어지거나 이랬을 때 경제학자들이요 이거를 분석을 해요. 그러면서 올해 뭐 상반기에 뭐 물가 상승은 어쩌고 올 하반기에 물가 상승은 어쩌고 이런 걸 이제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조금 관심 있게 그 물가 상승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있잖아요. 한번 최근 기사들을 보시면 거기 앞에 항상 물가 상승의 앞에 붙어 있는 게 이런 이제 그 환경의 영향, 기후의 영향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수급의 뭐 불안정성 뭐 등등등등을 하면서 이제 물가 상승 뭐 이런 것들을 올려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도 이제 기후 이제 그 물가를 이제 분석하는 이제 경제학자들이 올 하반기에 물가 상승은 예년에 뭐 2배에서 3배까지 뛸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제 학자들의 그러니까는 전문가들의 그러한 이제 기사 내용 가지고 작년 이제 이런 환경 교육을 할 때 시민 환경 교육을 할 때 계속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올해 하반기 물가 상승이 되게 클 거니까 여러분들 이제 좀 아껴 쓰셔야 된다. 그리고 어떤 물가가 상승이 됐을 때 그러면은 우리는 그러니까는 그것에 대한 이제 좀 저렴한 대체제를 고민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것을 직접 우리 손으로 이렇게 뭘 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셔야 된다라고 하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요. 제가 이제 제가 이렇게 도시 안에서 살다 보니까 사실은 예전에요 텃밭 교육이라던가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의 텃밭 교육 아니면 시민들의 텃밭 교육 아니면 이런 먹거리와 관련된 교육들을 그다음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저는. 왜냐하면 그거는 뭐 한살림이나 이런 곳에서 먹거리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셨고 그랬는데 작년부터는 제가 굉장히 이제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위기 교육을 하는 이제 선생님들에게 학교 안에서의 텃밭 교육과 그리고 학교 안에서의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해서 내가 필요한 물건, 내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을 해내는 이런 이제 기후 위기에 따른 살아남기 교육을 학교에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 살아남기 교육에서 어떻게 먹고 살 건가에 대한 그 고민을 넣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저는 꽤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제 작년에 9월 달에요. 이 수도권에서 여기서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도권에서는요. 배추 한 포기가요. 12,000원까지 올라왔어요. 농민들은 마찬가지예요. 2,000원이에요. 아, 여기만 12,000원이고 농민 팔 때는 2,000원이에요. 2,000원.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작년에 그러니까 이제 그 배추를 사러 갔는데 12,000원인 거예요. 그 추석 전에 너무 놀란 거예요. 제가 야 이거 올 초에 그렇게 물가 분석하던 사람들이 3배까지 뛴다고 하더니 이거 3배 더 뛰었는데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들었던 생각은 내가 12,000원씩이나 주고 이 배추 한 포기를 사가지고 먹어야 되나? 참아야 되나? 뭐 이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내가 배추를 그러니까 김치 담을 건데 그러면 그냥 그 기업에서 이렇게 담아서 파는 그냥 그거 살까? 그거 사도 뭐 이런 다양한 막 이렇게 일반 시민으로서 다양한 생각들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들면서 또 한편으로 딱 드는 생각이 뭐였냐 그러면 나는 그래도 그러니까 12,000원 주고 사 먹을 수 있어. 그냥 그것을 한 번 먹을지 2번 먹을지 그냥 잠시 참을지를 고민하는 거지만 그런데 만일 정말 이 12,000원이 없어서 이것을 먹고 살 수 없는 사람들도 우리 사회에는 굉장히 많을 텐데 그 사람들에게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지? 우리가 계속 사줘야 되나? 그러면 우리는 계속 그걸 사줄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년부터는 우리 강사 선생님들한테 그러니까 이런 탄소 중립 교육이나 아니면 이런 학교 교육들을 할 때 아니면 선생님들한테라도 텃밭 교육은 꼭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끔 하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해서 실제로 이런 것들을 스스로 그러니까 배추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상추를 우리 텃밭에서 키울 수 있는 상추를 해서 대체를 먹을 수 있지만 아예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고민이나 아니면 이러한 것들에 대한 시도조차도 뭐 듣지도 보지도 교육받지도 못했다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교육들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작년에 이제 이런 신선 제품이죠. 그러니까 배추가 12,000원이었고요. 그 시금치 200g짜리 한 단이요 8,500원이었어요. 와죠. 그리고 그 이렇게 호박 있잖아요. 요즘에 비닐에 쌓여져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 그게 4,500원이었어요. 왜 비닐을 싸는지 아세요? 그냥 넌 호박이 이렇게 꼬부러져요. 그러니까 비닐을 싸면 이렇게 반듯이 비닐대로 자라는 거예요. 그것도 실은 식물한테 죄를 짓는 거예요. 기가 따서 포장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처음부터 씌워서 오이건 호박이건 다 비닐을 넣으면 비닐만큼만 자라요. 반듯해요. 그게 인간들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왜 내가 하려고 그러냐면 이렇게 꼬부러진 걸 왜 안 사 먹냐고 마찬가지인데 여기다 꼭 비닐을 씌워야 되는 얘기. 그게 탄소 기후 변화에 비닐을 쓰는 것 자체가 그쵸. 안 된다는 그게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자체가 여러분들이 사 먹을 때 빠지던 것만 사지 말란 말이에요. 호박이야 이게. 자, 저 갑니다요. 예, 선생님, 아니에요. 우리
우리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있잖아요. 이게 자연에 반하는 우리 생각으로 우리 생각을 너무 자연에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보면은 이 7월, 8월, 9월에 물가 지수 특히 이제 이 먹거리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생산되는 이 이제 것과 관련돼서 물가가 엄청 높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그 얘기했죠. 우리가 기후변화가 있는데 기차가 우리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처럼 그냥 계속 살아간다면이 RCP 8.5 기준이고요. 우리가 뭐라도 해야 되지 그러면서 지금 사는 거에 비해서 한 50% 줄이는 가정이 4.5예요. 근데 저는 위에 걸 시민들한테 잘 보여주지 않아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우리 아직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 지난 20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기후변화는 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정말로 1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 1도 변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그러면 대한민국은 2015년 파리 협정 이후에 어쨌든 탄소를 뭐 2030년까지는 뭐 얼마만큼을 줄이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갈 거야 약속했다 그러면서 막 떠들어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지금 탄소 배출량은요 2015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제로 베이스를 그러니까 성장의 제로 베이스를 만든 적이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건 이렇게 작년에 요만큼을 배출했어요. 그러면은 작년보다 적게 배출해야지 줄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작년에 요만큼 배출했으면 올해는 요만큼 계속 지금 많이 배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했다라고 볼 수 없고 이것에 대한 인식이 됐다고 볼 수도 없어요. 만일에 우리가 인식이 됐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과거에 그 배출량만큼을 머물러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전국 평균 2%대가 매년 성장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배출량이 2%대로 계속 이제 많이 배출하고 있고 경기도는 3.8%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 어떻게 변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이 위에 이 가상 시나리오를 보면서 그러니까는 이 가상 시나리오를 보지 마십시오. 왜 우리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고 그 변함에 따른 어떠한 결과를 한 번도 낸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볼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 보셔야 됩니다. 지금처럼 계속 살아간다면.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게 우리나라의 배추가 자랄 수 있는 적합 지역에 대한 부분을 표시한 건데요. 이 연두색은 재배 가능 지역이에요. 그냥 배추를 심었을 때 배추가 이게 상품성이 아니라 그냥 조금 자랄 수 있어. 이 수준에 있는 게 오렌지색이고, 여기 연두색이고요. 이 파란색이 재배 적지, 소위 말하면 생산을 해서 농부들이 이제 팔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은 이게 2020년, 이제 지난 10년 동안에 배추가 생산되는 이제 이제 가능한 지역이 여기하고 여기 이제 조금 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2050년까지 가면요, 재배 적합 지역이 없어요, 거의. 그리고 2080년 넘어가면요, 배추가 자랄 수도 없어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은 쌀과 김치가 주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 배추를 어떻게 할 겁니까? 수입해야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우리는 방법을 찾을 수는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 배추의 가격이 오를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입을 해서 오르기도 하겠지만요. 다른 지역들도 결국은 온도 상승 계속돼가지고 배추 적합지가요 줄어들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2,000원에 사 먹는 배추를 10,000원 줘도 계속 지금처럼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지. 예. 그럼 어떡하실 겁니까? 열무김치 먹어야지.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 그러면 열무김치를 먹게끔 우리 준비를 해야 돼.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 이제 방법은 그러니까 어쨌든 적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배추를 그래도 우리가 지금 몇백 년을 배추 먹고 몇백 년 맞죠. 고려시대부터 어쨌든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럼 몇백 년을 이 김치라는 걸 먹고 살았는데 이거를 계속 먹고 살 수 있는 이 시기를 조금이라도 더 길게 가져가려고 하면 또 이제 뭔가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우리의 어떤 전략이니까는 그 1번 전략, 2번 전략, 3번 전략 이걸 세워놓고 이제 우리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민을.
지역도. 과학의 발달로 외출을 그 실내에서 또 제외하는 그러면 기술이 1만 원짜리래요. 네, 맞아요.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실내에서 키우려면 에너지가 결국 더 많이 들어요. 그럼 이 에너지는 어디서 가지고 오실 거예요? 발전소 지으실 겁니까? 핵발전소 여기 하나 놓으면 됩니까? 됩니다. 그러실 겁니까? 그건 안 되잖아. 가장 저렴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세대들에게 가장 공평한 건 주어져 있는 이 자연환경 안에서 우리가 가장 적합하게 살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이지, 추가적으로 이 문제가 생기니까 요거, 요 문제가 생기니까 요거, 그러면 있잖아요. 계속 그래서 이 악순환이, 그래서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이 되게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생각의 전환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계에서는 이러한 것을 생태 전환 교육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계속 과학기술이나 아니면 뭔가가 대신해서 예 해서 갈 수 있을 거다가 아니라, 결국은 자연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그 문명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완전히 옛날처럼 돌아가자가 아니라 지금의 이러한 이제 영역들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서로 절충하면서 이제 이것들을 가져갈 것인가, 그 고민을 이제 해야 된다는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계속 이제 커져가는 게 물 스트레스, 그다음에 폭염 관련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나타나는 게 이제 곡물 생산에 대한, 이제 우리 이제 앞으로 요거에 대한 폭발을 계속 이제 받을 거예요. 근데 우리 시민들은 저 곡물 생산의 변화의 영역에서의 저 타격을요, 결국은 무엇으로 받느냐 그러면 돈으로 받을 겁니다. 지금 100원 내던 거를 나중에 1,000원 내고 2,000원 내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계속 그렇게 돈 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리고 지금의 이 문제가 되게 심각한 건, 우리의 아이들은,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제가 이 기후변화 교육을 더 열심히 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의 아이들이 그런 질문을 하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엄마보다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우리의 아이들이요, 저보다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는 살면 않아. 안 되는 세상이 됐어요. 예, 그러기도 하고요. 예. 그런 걸 봤을 때, 그러면 우리는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라는 영역에서 지금의 우리 생활 패턴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자꾸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거 정답. 선생님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북극곰이 이렇게 나타나고, 아까 북극곰 얘기했으니까 제가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북극곰의 모습을 보면은 이 비난을 볼 것이 아니라 얘가 지금 어떠한 상태를 가지고 있는가, 얘의 건강 상태를 봐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실제로 우리 인간도 지금 저러한 이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뭐 이러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사회가 변해가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교육을 어떻게, 그러니까 아주 세부적인 걸 알려드리진 않을 겁니다. 그냥 교육을 이런 시스템으로 가르쳐야 한다. 이런 뭐죠, 체계를 가지고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오후에는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점심 맛있게 먹고 싶시오.